이슈앤뷰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스피의 주도주 실종, 테마주 단탐한 기승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죠. 시장 어제 오른 테마와 오늘 오른 테마가 다르고 순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세로 진입을 한 상황인데, 자, 먼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걸까에 대한 답변은 어떠세요? 네, 우선 미국도 주도주가 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부분. 미국의 주도주라고 하면 빅테크 그렇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군들의 최근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뭐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횡보를 하고 있지만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꽤 조정이 나왔었던 부분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시장을 주도했었던 두 개의 섹터가 있습니다. 상반기는 뭐 잘 아시다시피 2차전지가 주도를 했고요. 하반기는 반도체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종목군들도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것들이 쉬어가는 동안 그러면 이제 투자자의 행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것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밤 몰랐죠. 그렇죠.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10월 말부터 어제까지의 기준자로 살펴보게 되면은 S&P 500 그리고 나스닥보다 상승률이 더 큽니다. 지금 올해 연간 기준으로 내내 부진했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제 일부 월가에서는 쓰레기를 향한 질주라는 좀 자극적인 표현을 이제 그들이 쓰는데, 그 보통 미국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긴 그렇죠. 해요. 뭐 돈은 쓰레기다. 예전에 주식 붐 일었을 때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 쓰레기를 향한 질주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회사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오래 쉬었었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적이 들쑥날쑥한 기업 쪽으로, 하지만은 시세가 많이 나는 종목 쪽으로 집중이 되는 현상이 나타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개인들의 자금이. 이 현상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뭐 아무래도 이제 좀 리스크가 높은 기업들, 몇몇 테마주들 이런 쪽으로 지금 개인들의 수급이 집중되는 현상도 미국의 흐름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 기업들이 왜 올라가느냐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금리의 안정화가 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상반기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제 금리가 안정화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돈을 못 벌고 빚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거든요.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테마주 쪽으로서의 집중 현상으로 좀 연결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테마주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해당 기업들의 시세가 워낙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 시세가 또 빠질 때는 워낙 빠르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 이게 언제까지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어제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미국에. 금리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향 안정화가 되지 않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 얘기했었던 이러한 변동성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좀 잘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점, 기준선, 금리를 볼 수밖에 없는 현재 국면. 자, 이제 주도주가 쉬어간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면 반도체, 2차 전지가 될 텐데, 2차 전지는 수주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어제 오늘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2차 전지에 대해서 기대를 더 걸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 금요일이었죠. 2차 전지 특히 대표주자인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랑 대규모 공급 계약 공시를 내면서 저도 이제 절대적인 규모를 보고 꽤 놀랐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양극재 수주라는 것 자체가 삼성 SDI 향 헝가리 공장이라든지 이제 국내 공장 쪽에 납품이 되는 물량이고, 에코프로 BM이 밝혔었던 2028년까지의 100조 원의 매출 일부의 물량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회사의 실적 추정치를 상향할 필요는 없다라는 증권사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실적 추정치 100조 원.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것을 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분명한 것은 이제 나쁜 뉴스는 아니죠. 그럼요. 호재죠. 100조라고 발표를 했어도 그 100조를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조각을 채웠다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특히 리스크온 분위기와 함께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 그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의 자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몇몇 테마주 위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시는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하지만은 내년도의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2차전지 쪽으로 쏠리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고 예.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2차전지주들에 대한 반등 가능성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구간 속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2차전지의 펀더멘탈을 전환시킬 수 있는 뉴스 소식이 있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뉴스 소식이 없습니다. 리튬가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 OEM 업체들의 전기차 전략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좋은 뉴스 소식이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면서 뭐 한 20-30%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서의 변화 요소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양극재 수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물량에 대한 확대, 이러한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의 회복, 양극재 가격의 상승,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추세적으로 간다 장세, 2차전지 간다 장세. 지금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호재 뉴스의 소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호재의 소화. 자, 그러면 대응적인 측면에서 지금 배터리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네. 어떻게 투자 의견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래도 이제 내년도에 뭐 좋은 실적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2차전지주들 언제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제가 이제 좀 일찍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매수는 사실 내년도 리튬가 반등을 보고 매수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예. 드렸는데 주가가 이제 조금 빨리 움직여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에 와서 그때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내가 100의 자금을 2차전지로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막 50, 60을 한 번에 투하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속적으로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은 이어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이슈더라도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좀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게 어떤 걸까요?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을 필두로 한 양극재 업체들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오늘 이제 대주전자재료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기업을 내년도에 이제 좀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기업의 이제 매출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은 MLCC용 전도 페이스트,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소재, 그리고 2차전지 쪽 배터리를 담당하고 있는 나노 소재, 즉 이제 실리콘 음극재 사업, 이 세 개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이 좋지 않은 사업부지만은 태양전지 쪽에 들어가는 소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매출적인 측면에서의 안정성을 더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MLCC용 전도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 이 중국의 스마트폰, 글로벌 스마트폰 데이터 보셨겠지만은 26개월 만에 지금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 예. 중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의미 있는 반전을 꾀해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내년 초에는 MLCC의 재고 쌓기 물량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내년에 회복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밸류의 가장 중요한 나노 소재, 즉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은 이제 포르쉐 타이칸이라는 모델 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포르쉐 같은 경우는 좀 고가의 모델이다 보니까 판매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거기에 더해서 내년도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이제 하반기에는 물량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내년도에는 5개에서 7개 추가적인 모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현재 탑재량 같은 경우는 이제 와트당 3%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 5에서 7% 정도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나노 소재 쪽의 매출 증가와 함께 이 회사가 정말 본격적으로 2차전지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예. 대주전자재료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월가에서 쓰레기를 향한 질주라고 하셨던가요?
그중에 비슷한 결이 대주전자재료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뭐 배터리 이슈도 있겠지만 MLCC 부분을 네. 봤을 때 그래요. 예, 여러 가지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테마주 로테이션 굉장히 많은 테마주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올라가는데 오늘은 저쪽이 갔다 이쪽이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어제 가장 큰 상승을 보인 게 STO, 가상화폐, 증권 쪽 이런 쪽이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이쪽이 빠지면서 네. 다른 쪽으로 온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쪽도. 테마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뭐 최근 정치인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우선주 테마 그리고 지금 얘기한 워낙 암호화폐 가격이 좀 급등을 하면서 그렇죠. 암호화폐라든지 그와 연관된 STO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쪽이 올라가게 되면은 게임주들도 사실 주가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방면에서의 주가에 대한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역시 금리 하락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공격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것이 지금 암호화폐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의 강세로 나타나고 맞아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감기가 다음 그렇죠. 해에 4월로 추정이 되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군들 역시 금리의 안정화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물론 이제 STO 같은 경우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이슈가 연내 해소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기대 그러한 것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슈가 계속 불붙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한 번씩 변동성을 줄 수 있겠지만은 예. 사실 테마주에 대한 투자 의견 자체를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예. 저는 사실은 STO 관련주들은 성과를 보기 시작했을 때는 오히려 또 흔들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맞아요. 입장이기 그때가 때문에 세론이 그렇죠.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은 단기적인 대응 전략만 수립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STO 움직일 수 있다. 위든 아래로든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금의 구간이라고 보셨습니다. 내년도 정도면은 이게 세론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규제 샌드박스 풀리자마자 예. 지금 증권신고서 제출해 놓은 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증권사들과 연계해서 뭐 상장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거래가 뭐 폭발을 한다라고 하면 한 차례 더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뉴스 공백 기간 동안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네. 하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불꽃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하방이 열려 있다는 그렇죠. 점. 예, 테마주의 속성입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고요. 어제 오늘 좀 눈에 띄는 게 요소수, 비료 테마 이쪽이 좀 강한데 중국에서 산업용 요소 통관 갑자기 어제 보류했거든요. 네.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오는 것인가 업계는 걱정입니다. 일단 관련 테마주의 강세 이건 어떻게 점치고 계세요? 네, 사실 중국에서 이제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한중 관계 뭐 이슈도 얘기도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항상 주식을 보는 입장에서 과거에 경험했었던 일을 가지고 예전처럼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1차 시세 나왔던 그렇죠. 만큼은 우리가 예. 이제 2년 전에 이것은 겪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업들의 재고가 얼마나 비축되어 있는지 예.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좀 대응 준비, 전략을 펼쳐놨는지 대비. 그렇죠. 예. 대비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이 무조건 요소 대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 아직까지는 이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사실 충분히 대비를 할 시간이 있기는 했죠. 그렇죠. 그동안. 그런 것들이 좀 미진하다라고 했을 때는 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정부의 대응 자체가 지속적으로 뭐 굉장히 강경하게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요소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뭐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세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움직임 정도 과거 1차 요소수 대란 났을 때를 떠올리면 지금은 안 네, 된다. 예, 테마주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반도체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도체의 부진이 엔비디아와 함께 흐름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슈는 너 믿고 왔는데 미국 정부 반도체 보조금 지연에 삼성전자 난감. 어떤 이슈인가요? 네, 지금 이제 미 정부가 우리나라에 이제 반도체 공장 짓는 쪽에는 다양한 이제 세제 지원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아무래도 뭐 재정적인 이슈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군사용 반도체를 만든 인텔 쪽에 150억 달러의 보조금을 먼저 지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거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조금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정부와 또 약속적인 측면이고 물론 이제 내년도에 미국 대선과 함께 이에 따른 기존 바이든 행정부가 했었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의 지원책 자체가 축소 혹은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는 있지만은 사실 그것만 놓고 좋아지는 회사에 대한 투자 전략을 꺾는 거는 저는 잘못된 일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뭐 정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행동에 나선다. 니네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보조금 안 주면은 우리도 공장 안 지을 거야. 라는 행동에 나서면은 삼성전자를 위시한 국내 장비 업체들 다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 소식이 되겠지만은 그럴 수 있겠죠. 사실 미국 내에서 공기 지원되는 것도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줄 자체대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은 뭐 저는 관련 기업들에게는 큰 리스크 요인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흔들릴 때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는 건지. 사실 지금 흔들리는 것은 이 뉴스 때문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빅테크 쉬어가는 그 흐름과 동조하죠. 네, 대형주들이 쉬어가는 구간 속에서 워낙 작은 기업, 개인들이 좋아하는 기업 쪽으로 좀 쏠리는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들이 쉬어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분위기가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실적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4분기 어닝 시즌이 돌입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12월 중순이나 말경돼서는 다시 반도체 업종군들에 대한 실적 회복 가능성과 주가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조정 시 매수 보일 만한 종목은 뭐라고 보세요? 네, 사실은 종목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이제 뭐 나올 때마다 HBM 관련주로서 HPSP라든지 뭐 아니면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높아져 있어서 당장에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이 기업이 왜 올라왔을까? 그리고 조정 시에는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리노공업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오늘 리노공업 신고가거든요. 소켓 기업이죠. 반도체 다 만들고 이게 잘 움직이나 극한의 상태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막 열도, 고온, 고전력 이런 거 해가지고 테스트하는 그 소켓 기업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강해요? 네, 테스트 소켓 기업은 뭐 저희가 TFE라든지 아니면 ISC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워낙 이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결국은 이제 AI 반도체 성장과 함께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쪽에 미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 사양이 높아지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항상 리노공업 너무 못 갔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온디바이스 AI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온디바이스 AI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세트의 AI 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MPU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는 부분일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큰 두 가지의 이슈는 아까 언급드렸던 거의 2년 이상 만에 회복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온디바이스 AI와 이에 따른 검사 수요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테스트 소켓과 니노핀의 수요 증가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니노공업이라는 회사는 정말 대단한 회사인데요. 영업이익률이 좀 적게 나올 때도 30%, 많게 나오면은 47%나 나오는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올리는 기업인데 이익률이요? 그렇죠. 100원 팔아서 최소 30원 남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 정도 남기는 기업이죠. 올해 업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영업이익 1,000억 이상 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YOY 마이너스 20%밖에 안 됩니다. 다른 기업들보다는 실적이 타이 추정을 불허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의 부진 때문에 사실 이 회사 주가가 못 움직였었다라고 한다면은 예. 이제는 스마트폰의 회복 이것이 동사의 모멘텀으로 가장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예.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부담감은 있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소개를 좀 드려봤습니다. 예, 좀 신고가를 달리고 있지만 여전히 볼만한 포인트. 실적에 대한 기대감, 온 디바이스 AI 테마주 가운데 대장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온 디바이스 AI 테마가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사실은 이거저거 다 갖다 붙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궁금하고 관련주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세트에 직접적으로 이제 AI를 서버나 클라우드 쪽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기기 내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을 온디바이스 AI라고 이를테면 휴대폰이나 자동차에 그렇죠. AI 든다 그러면 자동차고.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것은 휴대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스마트홈이라든지 아니면은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로봇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것이 예. 온디바이스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성장 흐름 자체는 긍정적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중국 업체들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내년도부터 온디바이스 AI를 실행하기 위해서 몇몇 재밌는 얘기를 했죠. 어떤 거요? 지금 이제 통화를 할 때에 바로 이제 통역이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돼도. 그렇죠. 예. 그 전화로 통역이 바로 되게 되는. 통역이 되는. 그렇죠.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AI 시장 성장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B2B 쪽으로서의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의 성장도 이어지겠지만은 B2C, 즉 개인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디바이스 내에서의 AI에 대한 활용 전략과 이에 따른 MPU의 확장을 필연적으로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 쪽에 부합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칩을 설계하는 기업들, 설계.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의 IP를 보유한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테스트 관련 기업들, 그리고 뭐 당연히 메모리에 뭐 전환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선단 공정 관련주들이라든지 HPSP가 대표적이겠죠. 예. 이런 관련주들도 뭐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팹리스 기업 다 보면 이제 반도체와 연관 있는 쪽으로 보시네요. 소프트웨어가 나올까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쪽보다는 우리가 손에 만져지는 제조 관련 공정 기업들 주목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